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경자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패턴적으로 마지막 구간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설명하려고 하고요. 깔끔하게 분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요, 한 달째 횡보 중에 있고요. 그 어느 구간으로도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패턴은 수렴 패턴을 보이는데 아마 이번 주 주말까지가 극한까지 가면서 언제든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정답지는 곧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방향성에 대한 결과를 낼 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삼각수렴에서 상방 이탈이라든지 하방 이탈로 인해서 방향성은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런 것들을 점치는데, 그 방향성으로 점치셔도 되고요. 좀 더 신뢰성을 높이려면 전 저점이나 전 고점을 이탈할 때 확정을 짓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자도 똑같습니다. 제 영상을 준비할 때 현재 차트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시간에서 비트코인 차트는 상방 이탈을 했고 삼각수렴 종료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방향성을 나타내지 말고 좀 더 위에서 방향성을 확정 지으라, 이런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찰하시고 방향성을 체크하시고요. 그 어느 구간에서 휩수가 동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민감도를 낮추더라도 좀 신뢰성이 부여되는 구간 72K라든지 73K라든지 그런 구간에서 확정을 짓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영상은 분석을 하기로 했으니까 제 의견보다는 분석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약상승 중입니다.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자리로부터 저점은 안 내렸고요. 계속해서 가격을 조금씩 높여주고 있어요. 근데 알트코인들을 보면은 비트코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로서 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 반등한 시점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요, 그 시간으로부터 도미넌스가 약상승 중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알트코인을 못 올라가게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런 도미넌스 약상승은 전형적으로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이 힘을 쓰고 있다, 장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국내장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김프값을 보면 현재자가 한 5% 중반대로 기록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4월 4일 또는 4월 5일 지난주 주말부터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이 약 5%를 나타내고요. 지난 금요일 또는 목요일부터 한 3% 정도 내려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프가 내려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3% 가격적으로 하락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김프가 내려가는 건요, 전형적인 하락장 또는 약세장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국내 투자자가 좀 돈을 벌기 힘든 시장이 표출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실제 가격적으로는 테더보다는 원화 가격이 덜 떨어집니다. 지난 22년도 저점 때 그랬죠. 저점이 좀 다릅니다. 김프가 좀 방어했어요. 그래서 이득을 봤는데 이 이득은 그대로 또다시 반등할 때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왜냐? 김프가 상승분을 막아요. 상승분이 김프로 해소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는 100만 원이 110만 원 됐는데 국내에서는 100만 원이 105만 원도 못 가고 103만 원, 104만 원까지밖에 상승을 못 하더라. 반등장에서는 그런 이유가 김프에 달려있다. 김프가 해소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적어보면 상승분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같은 경우 최근자에 벌어졌던 이 차트는 반등이 좀 덜 기록되기보다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도미넌스,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김프였는데, 지금 구간에서 알트가 왜 힘을 못 쓰고 있는지 현재장에 대한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요, 도미넌스는 알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알트코인보다 비트가 더 장세가 좋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 김프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분석을 마이크로하게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시장을 낙관하기보다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인 약세장에서 드러나는 패턴으로 현재장에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현재 시장을 해외 투자자, 국내 투자자로서 분석한 것이고요. 김프만 국내 투자자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부터는 미래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제 미래 관점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분석하고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 버블입니다. 이 버블이 얼마나 많이 끼어 있나? 정말 많이 끼어 있어서 더 이상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 장이 거기까지 끼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특히나 불장에서는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면요, 지난 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천만 원 부근으로부터 2배가량이 됐을 때요,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지점에 신규 매수자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가 들어옴에 의해서 투매,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던지게 되고 이전에 없었던 급락이 나오게 되죠. 이건 3천만 원대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자가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격이 2천만 원으로부터 3배가 되면서 또 똑같은 현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야, 비트코인 5천만 원 찍었어? 흔들리고 6천만 원 찍었어? 신규 매수자는 그 자리에서 또 고점 근처에서 많이 들어왔고 단기 투매로 이어지면서 흔들리고 또다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올라가게 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이 5배가 됐고 몇천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언론에서도 몇천만 원이라고 떠드는 것보다 1억이라는 핵심적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언론도 도배가 됐고요. 이전에 없었던 신규 투자자도 더해서 들어오게 됐고 또다시 신규 투자자가 고점을 달성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투매로 이어졌고 현재 같은 차트가 나오고 단기 투자자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발생하고 흔들리고 다 떨어져 나가면 올라가겠죠. 매번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현재 비트코인이 1억이고 2억이라는 수치가 예상되지 않지만 2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1억을 넘어가게 되고 1억 몇천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신규 투자자가 계속 들어오면서 그 클라이막스를 찍는 게 2억이 될 거고요. 또다시 아까 발생했던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고 투매가 나오고 신규 매입이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체크하고 다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체크하는 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신규 매입 체크예요. 4천만 원으로부터 6천만 원 가고 6천만 원으로부터 1억을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기보다는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고 그보다 더한 신규 투자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분석을 할 때 신규 매입 체크 시장에 얼마나 많은 신규 유입이 들어올 수 있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신규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냐 없냐?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힘이 딸린다거나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현재가 4월 8일이고요.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게 4월 3일이고 지금 첫 번째 원표시가 있는 게 3월 달이에요. 한 달 전과 지금 차트를 비교해보면 순유입되는 숫자가 좀 줄어들었을 뿐이지 이 부분이 순매도로 전환되거나 흔히 말하는 순유출로서 전환돼서 진짜 시장이 망했고 모두가 떠나가고 있구나 이런 수치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조금 보합을 나타낼 뿐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숫자가 낮지만 아직도 유입 중인 걸 볼 수 있고요. 거시경제로 볼 수 있는 나스닥도 흔들리고 엔비디아 흔들리고 유가 흔들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비트코인 장세가 지금 현재 보합이기 때문에 차트가 좀 아리까리하다라는 생각에서 순유입이 조금 안 들어오는 것일 뿐이지 순유입되는 흐름은 일정합니다. 단순히 매수할 사람이 적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된다면요. 이 물량이 다시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ETF에서 순유입되는 물량이 낮아서 그레이스케일에서 매도되는 물량을 씹어먹고 더 많은 물량, 그러니까 순유입되는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차트가 이런 식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달성했을 때 순유입이 가장 많은 시절을 달성했습니다. 올라갈 때 어떻게 될까? 똑같은 수치가 나오게 되겠죠. 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수자를 불러올 수 있다 또는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시선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따로 적어드렸기도 했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신규 매수자 들어오면 상승만 일어나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투자 자산에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그 고점에서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는 비트코인,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신고점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게 과매수 지표인데요. 현재 MVIV-Z 차트를 보면요. RSI 차트도 똑같을 텐데 위험 단계에 돌입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트렌드선에서도 한참 모자른 단계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억이라는 단계에서 해당 차트가 여기까지 도달했다. 위험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추세선에 도달했다. 그러면 더 위험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냐? 한참 모자라요. 여기에도 모자라고 여기에도 모자라요. 그러면 과매수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신규 매수자가 들어오면 쉽게 올릴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설할 수 있겠죠. 그게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 둘 다 벌어질 수 있고 분석이라는 게 의미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거냐? 하락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이 하락합니다. 알트코인도 하락하겠죠. 근데 하락은 큰 의미가 없어요. 현재 구간에서 1억이라는 수치를 찍었을 때 하락이 발생했고 9천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9천만 원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매수자가 미친 듯이 들어왔어요.
물론 매도 물량도 많이 안 나왔지만 그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울 사람은 넘쳐난다는 걸 의미하고요. 현재 저가 9천만 원이죠. 8천만 원까지 가면 똑같을 거예요. 주우려고 하는 사람은 보다 많을 것이고 이 조정에 대한 해석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울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수 기회로 달려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알트코인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 달 동안 알트코인이 정말 공포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최근 3일에도 그렇고 이전 한 달가량도 좀 공포를 느낄 만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트코인 각 차트, 알트코인 개별 차트를 보면요. 정말 많이 무너졌다라는 차트가 안 보여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어차피 매수 기회로서 달려들 사람이 많고요. 사람들은 큰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상승과 하락 분석 의미가 없다. 여기에서 하락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상승이라는 건 엄청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위치가 1억이라고 봤을 때 1억이라는 위치에서 올라가게 되면요. 당연히 전고점에서 저항을 맞을 것이고 신고점을 달성하게 된 순간 제가 말하는 막을 수 없는 포모가 투자자들로부터 형성이 됩니다. 이 막을 수 없는 포모가 뭐냐? 즉 포모가 뭐냐? 우리 5천만 원부터 1억을 만들었죠. 이때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느낀 감정이 포모 그 자체예요. 이 미싱 아웃, 나만 놓치고 갈 것이다 라는 그 감정 자체가 포모예요. 그럼 여기서 이때 느꼈던 감정 있죠. 5천만 원에서 1억을 달성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 1억 이상 신고점을 달성하러 올라갈 때 느낄 감정하고 똑같다는 말이다. 그리고 포모 자체가 여기서 매수한 사람보다 여기가 포모가 심할 것이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 초기에는 조금씩 올라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캔들 크기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장에서는 이런 상승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4천만 원, 6천만 원, 지금의 1억 차트가 다 똑같은 구조로 흘러가는 게 이 포모 때문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가져왔지만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08년도부터 어찌 보면 50년 전부터 유동성이 늘어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봐도 그렇고 미국에선 현재 잠잠하지만 글로벌 M2도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늘어났다면 거품은 전혀 끼지 않았을 겁니다. 내 돈이라는 게 늘어나듯이 어차피 거품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거품으로 인해서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고 가격이 올라가고 포모가 생기고 그들로 인해서 단기 하락이 발생하고 이 구도가 점점을 찍을 때 거품이 터지고 또다시 똑같은 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차트는 17, 18년도, 21년도, 24년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승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규 매수 들어오고 거품 꺼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단기 투자자 떨어져 나가고 다시 올라가고 크게 보나 작게 보나 이 그림은 달라질 게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거품이 지금 현재 터질 수치인가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 장에서 이 거품이 꺼진다는 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 짧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알트코인은 큰 틀에서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총을 보세요. 지금 현재 한 2,000조가 되고 이더리움은 500조 또는 600조가 되죠. 우리가 2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정도나 되는 자산을 4배에서 5배가량 올랐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알트코인들 보면요. 조 단위가 되는 건 적죠. 오히려 조 단위 밑에 있는 코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은 5배, 이더리움은 4배 이 정도 올라갔는데 얘네들 차트 보면은 2배가량 또는 2배보다 못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차트를 모아보면요. 비트코인이 4배, 5배 올라갈 동안 이 암호화폐 시총 차트는 그에 대비해서 50%가량도 못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과 리플이 언제 나왔냐? 2017년도부터 나왔죠. 그리고 그로부터 알트코인 차트 또는 알트코인 시총 차트는요. 매번 더블업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씩 증가했어요. 여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흘러갔던 돈이 여기로 좀 전파되면서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총을 보면 절반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락을 시작한다. 여기서 알트코인 시장이 끝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알트코인 시장은 상승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것과 같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겠죠. 아직 알트코인 시장은 시작하지 않았고 현재 그 과도기에 접어들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간단히 말해보면 알트코인은 기회가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알트코인 시장에서 대장주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2개월 또는 3개월 전에 있었던 AI 테마, 그런 것들을 보면 테마가 정해지고 상승세를 받았을 때는 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해외 투자자가 바라본 대장주는 뭐냐? 밈코인입니다. 해외 투자자 대부분이 밈코인이 대장주고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일반 투자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요, 앞으로 알트 불장이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사이즈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AI보다 더 갈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영상에서는 큰 그림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이 안정화되는 궤도로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상승이 일어난다면 알트 불장이 나오게 되면서 저도 영상에서 알트코인 테마를 추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도 하고 매도하고 익절하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하겠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 어느 알트코인을 매수하더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기보다는 좀 알트코인을 천천히 알아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밈코인도 그렇고 스몰캡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영상 제가 좀 시간이 촉박해서 핵심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좀 자세한 내용이거나 여기서 말하는 알트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나오는 경제 언어방에 들어오시고요.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 들어올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우셨다면 다시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